양말을 신고 강을 건널 수 있을 정도로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요즘 4대 강 중 낙동강 상황이 그렇다고 합니다. 겨울 가뭄도 있긴 하지요. 그렇지만 수심 6m를 파면 엄청난 물그릇이 생기는 것이고 따라서 식수 걱정 없어진다고도 했던 MB. 네, 6m는커녕 6cm 수심이 됐습니다. 이명박 씨, 도대체 얼마나 파야 당신의 정치적 바닥이 나오는 것일까요? 벌써 6m가 됐습니다. MB의 정치적 바닥. 뉴스 관장. 네,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씨를 생각하면 어떻게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나 하는 그런 참 참담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MB 아바타 안철수 씨와 같이 정치했던 이승원 평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보세요, 진짜. 와, 정치적으로 끝난 지가 한 5년이 넘었는데 5년 넘었어요? 이럴 수 있는 겁니까? 그래? 지금 안철수 대표 만나면은 한마디 하세요. 나를 놓아달라고. 인사는 안철수 하죠, 대표는 인사는. 낙검수도 띄우지 않았습니까? 낙검수로 어제 뛰었어. 그 양반이 뭐. 예. 낙검수도 띄웠죠. 안철수 아, 대표를. 안철수 대표를 낙검수가 띄웠다? 네. 그건 부정할 수 없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12년에 안철수와 2018년에 안철수는 다른 사람이라고 전 생각하니까 그때는 띄었을 수 있죠. 근데 뭐 지금은 아니니까. 네. 그렇죠. 2012년에 이승원과 2018년에 이승원은 이름부터 달라요. 2012년에 이숙현과 이숙현과 2018년에 이승원. 판무파탈. 네, 판무파탈.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판무 파산 아니었어요 그때? 어떤 분이 올려주신. 파살이라고 해주셔버렸네요. 네, 글쎄 말이에요. 네. 게장을 좀 더 드시고. 네, 그렇습니다. 아니 박근혜가 뭐 몸이 안 좋다고요? 무릎 관절염에 허리 디스크라고 구치소가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아이고 간장게장. 네. 출동해야 합니다. 다담네이처의 간장게장. 42,750원. 오늘은 47,500원이에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전통 방식의 양조간장으로 네. 만들었습니다. 예. 이거 뭐 결제는 유영아 변호사가 합니까? 이 결제는 박근혜 씨는 36억 5천만 원이나 있는데 네. 뭐 이거 하나 결제를 그렇죠. 못 하겠어요? 그렇죠. 예. 자, 양념게장. 이것도 역시 44,300원인데 39,870원으로 모십니다. 싸다. 새우장. 새우장은 게가 아니라서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데 맛이 죽여줍니다. 그렇죠. 예, 국내산 새우고 네. 간장게장에서 막 새우들이 헤엄을 칩니다. 네.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말 같으면은 네. 주문을 해 보시죠. 네, 네. 하고 나서 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예. 배영도 배영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배영. 꼭 그거 쉽지 주문해서 않은데.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든지 사실은 굽고 네. 튀기고 익히는 것보다도 그렇죠. 날 것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예, 새우장. 예. 뭐 박 전 대통령한테 뭐 전달할 방법까지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이런 게 있다는 걸. 사진이라도 보내드리고 싶어. 네. 사진에서 얻는 그런 위로도 위안. 상당하거든요. 예. 예전에 그 자린고비 1화, 예. 조기 굴비였나요? 예. 네, 천장에 매달아 놓고. 한번 보고 한번 그렇죠. 보고. 네, 그러면 이거 사진 또 비슷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네.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2억 마일리 사는 손자 사진만 보내도 얼마나 힐링이 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다담네이처도 네. 이 간장게장 등의 사진을 좀 판매를 사진. 네, 사진도 좀 그렇죠. 판매를. 실물은 42,750원이니까 이건 네. 뭐 한 40원 정도로 해가지고. 예. 42원 연예인 으로 사진도 해가지고. 아니고. 40원 너무 싸다. 그런가? 그렇지. 이게 또 칼라인세니까. 칼라인세니까 네, 약간 가격이 나갑니다. 칼라인세 굉장히 크게 그 JP 휘호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 크기로 인쇄를 해서 그 교도소에는 그런 걸 못 걸게 돼 있나요? 벽에? 아니 뭐 저기 박근혜 정도면은 그래서 그 친필 휘호로 네. 대도 무첨가물 해가지고. 자, 그래요. 다담네이처의 간장게장. 대도는 대도예요. 밥도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큰 길이 아니라 큰 도둑. 네. 대도 무첨가물. 네. 간장게장, 양념게장, 새우장. 네. 예. 이 세트 메뉴도 좀 개발을 하셔야겠네요. 저희가 이 광고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는 경영 컨설팅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글쎄 말이야. 여기는 좀 세트 메뉴가 필요해 보여요. 짬뽕, 짬짜면이라던가 짬짜면처럼 그렇죠, 그 생각했어. 반반씩. 짬뽕면 뭐 이런 게 짬뽕면처럼. 나와 있듯이 예. 뭐 간장 반 후라이드 반 이런 것처럼 요것도 그 세트가 필요합니다. 그 저희는 이제 다담네이처가 말이죠. 간장의 어떤 맛도 중요하지만은 이 게의 신선함 이것도 네. 중요하거든요. 살아있는 게한테 막 이렇게 양념을 막 묻혔어요. 그래서
그 작업하시는 분들이 손이 물리고 네. 굉장히 그 산재가 많습니다. 찔리고 긁히고. 뭐 무니까 아, 막 양념을 묻히는데 막 그런 얘기가 다담대 네이처 쪽에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 예. 아침 10시부터 네. 오후 5시까지만 전화 받는 거 월요일에서 금요일. 네. 또 토요일, 일요일은 병원에 가야 되니까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이게 지금 네. 3회째 되니까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선진국 문화다. 이때만 일한다고 했다가 2회째는 5시 이후부터 계속 일한다고 했다가 예. 3회째는 산재 받으러 병원 산재 간다. 산재에다가 산재. 죽은 개 갖고 작업한 게 아니라 생물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맛있겠네. 예, 네. 그렇습니다. 개 딱지를 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살아있는 개를 딱지를 딱 뜯으려고 하면은 바로 뜯는 거예요? 이 십새끼야. 마취라도 해놓고 뜯어야지 씨발놈이. 그래서 이제 막 네. 욕을 하는 이 욕쟁이 개도 대화가 가능해. 대화가 가능합니다. 알막 뱉으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껌뱉듯이 알 뱉으면서. 네, 이런 진짜 마취를 하고 뜯어야지 자식들 진짜 그래놓고 알까지 다 빼먹고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네. 아웃 오브 생물로. 컨트롤. 네. 생물로. 새우장은 아직 안 죽었어요. 예. 이 간장에서 막 네. 헤엄을 칩니다. 배영을 예, 배영을.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요. 070-406-7779 다담네이처게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슈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신설해서 검찰의 기소권을 나눠주고 또 경찰에게 이제 대공 수사권 하나 주고. 네. 맡기고 또 검찰만 갖고 있던 수사권, 수사 지휘권을 이제 검찰이 갖고 있는 건데 실질적인 수사권을 또 경찰한테 나눠줍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됐어요. 빼앗기는 나무죠. 그들 그렇습니다. 입장에서 보면. 예, 그렇죠. 아낌없이 빼앗기는 나무가 돼버렸는데, 네. 자 이런 권력 기관 개편안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뭐 하여간 검찰이 많이 밉보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죠. 밉보였죠. 국민들한테 밉보였어요. 지난 자업자득이죠. 9년 동안 한 짓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어떤 시대적 요청에 대해서 쌩깠던 네. 이런 뭐 사실은 본인들의 그 전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과거에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접받는 거는 뭐 전혀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권력은 분산하는 게 옳은 거지 한 사람이 다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블록체인 정신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당장 우리가 이틀 전에 녹음한 거에서 나왔지만 정호영 그 꼬리곰탕 특검이나 임채진 검찰총장 당시 검찰들이 했던 행태 그것만 보더라도 이 검찰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지 네. 그리고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뭐 우병우 전 수석으로 대표되는 그 검찰 조직이 얼마나 황당하게 움직였는지 아무것도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가 사실상 국정농단의 뭐 한패였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뭐 뺏긴다기보다 자업자득이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진작부터 됐었어야 되는 건데 한편으로 걱정되는 건 경찰이라고 우리 김용판으로 대표되는 그 경찰의 또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잖아요. 또 김용판 씨나 이런 사람들 봤을 때 경찰이라고 무조건 믿을 수 있는가? 결국은 이제 얼마나 조율을 통해서 잘 할 수 있느냐인데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청와대에서 이 권력기관 그 개편안을 보면은 그 고민을 다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경찰 쪽으로 일단 1차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주고 2차적으로 혹은 보충적으로 수사를 하는 건 이제 검찰에 준 건데 소위 말하는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여전히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남겨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싸움이 날 것 같아요. 이걸 뭐 사실은 경찰에서 수사 다 종결해가지고 검찰로 송치를 시켰는데 검찰에서 해야만 하는 수사를 무마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별거 아닌 수사를 반드시 본인들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다거나 해가지고 2차 수사 좀 해보자, 보충 수사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딴지를 걸 수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약간 우려되긴 하더라고요. 검경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네. 그 제가- 수사권 가지고. 예. 제가 그 군복무를 경찰로 하지 않았습니까? 어. 제가 참 많은 경찰관들을 만났는데
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진상이었던 어떤 분이 기억이 얘기 좀 나는데, 해줘요. 이 사람은 진짜 모든 게 진상이에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름이 이진상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러다가 지금 경찰청에 이진상이라는 이름 가지신 분 들으면 큰일 나겠네. 예, 그건 상관없어. 아니고요. 불산동에서도 연락 안 와요. 10만 경찰 네. 중에 이진상이라는 이름 가지신 분이 우리한테 연락이 오면 다행인데 예. 다담네이처에 연락을 해가지고 아, 광고 그렇지. 끊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네. 네, 이진상 우리가 아닙니다. 번호를 너무 알려줘가지고 070-406-7779로 항의 전화할 수도 있겠네. 예. 여기다 인생 상담해도 됩니다. 여기가 이제 예. 저희 대표 전화가 될 것 같은. 우리한테 줄 메시지를 여기로. 네. 야, 그래서 그 하여튼 진상 그 경찰관이 어떤 케이스예요? 어떤 케이스냐면 그냥 일단은 사람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처음에 굉장히 이제 좀 멸시하다가 제가 어느 대학교를 나온지 알면서 태도가 바뀐 그것만 봐도 어떤 사람인지가 나오는 사람이죠. 학별 그리고 차별. 이 사람이랑 같이 근무를 나가면 야간 근무인데 야간 근무 보통 7시 아니면 8시예요. 네. 시작이. 네. 나가자마자 사람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잡니다. 자요? 네, 제가 일한 곳이 시골이라서 면 단위로 가면 진짜 밤에 개미 하나 안 보이긴 해요. 어디서 복무하셨어요? 저는 횡성. 아, 청취자분들 횡성 주민. 횡성? 네. 평창 가는 길. 예. 네, 횡성에서 뭐 안흥파출소, 횡성 지구대 이런 오, 데서 안흥찐빵. 네, 안흥찐빵 있는 심순녀. 네. 이거 광고 안 들어왔으니까 삭제. 심순녀가 뭐예요? 심순녀 할머니라고 네. 그 찐빵의 명인이세요. 네, 어. 김대중 정부 때 신지식인으로 오. 지목이 되신. 심순녀. 신지식인 와, 네, 참 제가 오랜만에 들어본다. 제가 지나가다가 뵌 적도 있어요. 저 사람이 심순녀 할머니야. 그래서 그렇구나. 이러면서. 검색했더니 진짜 나오네. 심순녀 네. 안흥찐빵. 안흥찐빵 맛있는데 음. 광고 넣어주시면 저희가 더 맛있게 드릴게요. 자, 심순녀 찐빵 전화번호는 그거는 광고 안 들어온 거는 070-4062-7779. 예. 광고 문의를 거기로 미치겠다. 예, 찐빵이 없으면 간장게장이라도 그렇지. 시켜서. 전화했는데 네. 만약에 여기 네. 찐빵 아닌데요. 그러면은 이 운명인가 보다 하고 네. 이제 개장을 시킬 수가 개장을 있대요. 시키면 그 됩니다. 보면은 중국에도 네. 그 춘권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빵 있죠, 빵. 만두. 맛있어요. 그 빵이랑 그 고추 잡채 같이 먹잖아요. 네. 그러면은 찐빵은 딴 데서 사시고 여기 간장게장하고 음. 해서 그 간장게장하고 찐빵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 굉장히 굉장히. 좀 진실된 네. 방송을 해야지. 뭐 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그게 중국의 춘권이랑 고추 잡채랑 비슷하지 않나요, 조합이?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예. 나서 예. 하여튼 어. 그 횡성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네. 네. 대체 얘기가 그래도- 직진으로 가는 길이 없어요. 그래도 네.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네네. 로타리 타고 돌아오고 있는데 예, 예. 정치 성향까지도 정말 한나라당 지지자였는데 그냥 한나라당 지지자도 아니고 완전 극우. 네, 모든 게 극우예요. 그런 걸로 일관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 저도 사람이 한번 택시를 탔는데 어떤 네. 아저씨가 막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였는데 네. 노무현 대통령을 막 욕하면서 빨갱이들이 너무나 날뛴다. 네. 중국처럼 그렇게 천안문에서 때려잡듯이 잡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정말 웃음을 참느라고 네. 죽을 뻔했습니다. 그거는 해외 좌익 세력에 대한 고무 찬양. 아니 중국 공산당만 그렇죠. 왜 예외가 공산당인데. 된지 모르겠어요. 중국 공산당이라니까. 참. 네. 공산당을 고무찬양한 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공산당 또 용인하면서 용공이면서 왜 국내의 좌파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때려잡으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러한 예. 정치 성향도 갖고 있고 그리고 뭐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부터 해서 아주 전반적으로 저는 그 사람이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화가 났든지 그 사람이 이제 저에 대해서는 태도를 좀 바꿨는데 민원인한테 불친절한 그 모습을 보고 근데 이 양반이 이것도 결정적이었어요. 파출소장이라던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 좀 순경에서 경장 넘어갈 때쯤 그 정도 연령의 그 정도 경력이었는데 파출소장 경위급들이죠. 그다음에 경사 이런 자기 그 상관 선배들한테도 상당히 개기는 개기는 것도 뭐 당당하게 그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개기는 게 아니라 정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이 하기 싫어서 개기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 갑자기 이 사람이 민원인한테도 하지 않던 전화 응대를 전화가 어디서 걸려왔는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충성 이러는 거예요. 네. 야, 이거 누군가 도대체 이거 뭐 경찰서장이 전화를 걸었나? 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검사였어요. 아.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돌아왔구나. 검사 전화 한 그러면서 통에 그걸 보면서 검사와 경찰 경찰의 간의 관계가. 또 그런 관계를 뼈저리게 느꼈죠.
아니 이른바 명문대를 나왔다고 왜 잘 보여요? 그러게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심리를 나중에 모르겠어요. 나가서 음. 대성하면은 자기를 기억해달라 뭐 그런 건가? 그런 것도 아니고 응. 그냥 그 자체로 응.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마치 인종차별하듯이 네. 그냥 딱 네. 내재된 그런 거군요. 아, 그래 군생활 얘기 나오니까 또 저 안 할 네.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공익근무 요원을 네. 동호대교에서 했는데 동호대교. 동호대교. 아, 친구분 또 오동호. 오동호가 동호대교 근처에 살았어요. 네. 근데 말씀드렸나 스스로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라고. 아 하셨어요. 예. 오동호가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동호 협박? 선생님이 자영업을 하시나요? 자영업합니다. 아 그럼 광고를 넣으시면 옷을 되겠습니다. 팔고 있습니다. 예. 광고를 넣으시면 오동호 그 욕은 다 삭제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광고 알겠습니다. 들어오면 재밌겠네요. 아, 네. 뭐 그거 말고 이제 동호대교만 근무했던 게 아니라 네. 동호대교가 이제 금호역에 있는 초소가 있고 저기 옥수동 쪽에서 또 램프 타고 내려가는 초소가 있고 그리고 또 저기도 용비교 쪽인데 그 동호대교 쪽은 다 인도에 그 초소가 있기 때문에 네. 지하철로 출퇴근하고 버스로 출퇴근하고 그랬는데 거기는 달라요. 성수대교 공사 중일 때 그 밑에 있습니다. 그 인도도 없고 뭐 네. 차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가서 세워놓고 거기 있는 이제 기능직 공무원과 이 공익근무요원이 같이 근무를 섰는데 한번 이 기능직 공무원이 술 먹고 와가지고 꼬장을 부렸나 봐요. 그리고 김수민 씨는 그런데 뭐 하여튼 잘 대해줬다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아마 또 네. 김수민 씨를 갈궜으면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저 사람. 어? 아 누가 잘 대해줘요? 아니 그 잘해줬다면서. 아, 저한테요? 아는 찐빵 쪽에 공무원이. 아니 저한테 잘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꼴을 보면 그냥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 옆에서. 아, 이게 잘해주는 게 아니죠. 네, 그래요. 보는 것만으로 스트레스인 사람들이 가끔 있죠. 네. 갑질하시는 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게 예. 그럴 수 있다는 거를 좀 어떤 아셔야 식으로든 이 복수한다. 네, 그렇지. 핫바리의 반란, 비정규직의 반란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무슨 얘기하다 무슨 여기까지 왔지? 얘기하다가였지? 공무원들에 대한 아, 얘기를. 공무원 경찰 얘기하다가 아, 내가 아까 경찰. 김용판 얘기하다가 김용판 같은 자, 사람도 근데 있는데 오동호도 저기 네. 의경 복무했었어요. 그러시군요. 복무를 했는데 아니, 네. 걔가 나한테 얘기해 준 게 그랬는데 어떤 여성을 이 또 미친놈이 네. 이제 성폭행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누가요? 길에서 길에서 술 취해가지고. 아 어떤 사람이? 그런데 이제 오동호가 그때 이제 음. 현장을 목격했네. 네. 그 우연찮게 얘를 잡았어. 그래서- 용감하다. 네. 그래서 경찰청장 상 받은 거야. 네. 이 친구가 아. 현장에서 바로 잡아가지고 아, 네. 상을 받았어요? 상을 받았지. 그 막 휴가도 가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 휴가 휴가도 가고. 갔지. 그때. 네. 그래서 이제 오동호가 음. 그때 아주 박수를 받았습니다. 네. 하여간 참 그런. 멋진 분이시군요. 음.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얘기 들어봤는데 네. 충주의 경찰학교인가? 있어요. 거기 가서 그냥 빡세게 한번 훈련 받고 겨울에 입대해가지고 네. 그 이야기를 또 제가 들었었습니다. 거기 빡세게 훈련하는 데가 아닌데 경찰학교가. 개인 파라다이스예요. 파라다이스. 개인 인생에는 네. 이제 그게 이제 그냥 빡센 거예요. 그것이 제가 경찰학교를 저도 전경이니까 네. 2주일 동안 있었거든요. 네.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왜? 밥 먹으러 걸어가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럴 왜요? 정도였어요? 네. 어. 아. 진짜 편하던데. 밥 먹으러 걸어가는 게 왜 힘들? 그게 제일 힘들 정도였다고요. 그게 제일 저 힘들 정도였어요. 충주에 있는 경찰학교에. 맞아요. 네. 그래. 김수민 혹시 힘드셨다면 그거는 네. 그 무슨 죄를 지으셔가지고 기울교육대 이런 데 가서 그래서- 목봉체조 하시고 이러면 힘듭니다. 혹시 그러신 분이 아니, 아니었나? 그거보다는 네. 이 새끼가 좀 뻥이 좀 심해. 그래서 자기가 고생한 게 1이면 한 10으로 부풀리는. 거기 가서 마치 막 네. 경찰 특수훈련이라도 받은 것처럼. 이거 나는 네. 그 무슨 거의 거기 그런 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밥 먹는 게 제일 힘든. 네, 네. 파라다이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어느 정권 때 제가 갔다 오신 건가? 저는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 초기에 때. 아. 김두관 행자부 장관 때. 아이고 아. 파라다이스일 수밖에 없었겠네. 오동호는 김영삼 대통령 때 갔거든. 음. 민자당 정권 때 갔다 왔어. 갑자기 갈수 확 있다고. 그래도 달라지는 국민정부여서. 민정부에서. 예. 그래 하여튼 이 경찰의 그 권한이 뭐 많아졌어요. 뭐 일반 수사권 네. 그리고 뭐 지방 수사권은 또 그 시도 자치경찰. 예. 자치단체장에게 네. 경찰권이 이제 이양이 되는. 그건 좀 걱정이 돼요. 저는 수사 문제는 이 그렇지. 토착 범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미 그런 것이 저는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 예. 거를. 예. 근데 그게 지방자치화 돼 버리면 그냥 짝짝꿍해서 갈 가능성이 저도 그거는 대단히 좀 높아요. 걱정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방자치 경찰로 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가 필요해요.
그 횡단보도를 그으려고 하는데 주민이 민원을 넣고 혹은 뭐 기초의원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민원을 받아서 건의를 하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횡단보도를 끌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건 경찰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 쪽으로 넘겨줄 필요가 있어요. 교통 문제라든가. 근데 수사는 좀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광역까지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초 단위로는 안 갔으면 좋겠고 광역도 지금 좀 이르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가 이제 고작 의경 출신인데 네. 무슨 경찰 행정 전반 사법의 영역까지 지금 평론하고 있는 걸 제가 보면서 또 지방의원 출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마치 이거는 저 중동에 갔다 왔다는 이유만으로 UAE 그 사태 김성태? 전반을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과장하고 다니는 김성태를 보는 것 아니 같습니다. 저는 뭐 경찰 경력도 있지만 지방의원 경력도 있기 때문에 무엇을 우선적으로 아니 자치와- 지방의원 경력이래 봐야 무슨 전 남뒷조사 해달라는 요청이나 받는 네. 시의원 누가? 그런 요청이라도 받을 수 있는 네. 많은 사연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예, 제가 4년 동안 이 활동한 걸 책으로 정리하면 한 5건 나옵니다. 네, 그래서 팔 수가 없어요. 예. 네, 팔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지방의회를 배경으로 한 시트콤을 언젠가는 제작한다. 너무 이런- 재밌어서요. 네, 진짜 시트콤. 재밌습니다. 이게 진짜 남유진 재밌어요. 시장역은 누가 맡습니까? 김용민. 갑자기 시트콤으로 시작한다니까 네. 확 끌리는데요. 남유진 예, 시장님. 옛날에도 왜 아빠는 시장님 뭐 이런 시트콤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예. 그래서 하여튼 엽기적인 사건을 모아서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하여튼 현장에서 겪은 거를 말씀드린 거고 저는 이제 지역의 무슨 검찰 수사관 나부랭이들이 내가 나부랭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검찰 수사관들 정말 한심한 사람이 많거든요. 뭐 심심하면 저한테 전화가지고 의원님 뭐 수사 돌입 한번 할까요? 안 합니다. 안 해요. 예, 토착 범죄 이런 사람들 안 그래도 이런데 지금 또 이게 지방 경찰로 너무 빨리 이양되면 예. 저는 묻고 넘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 부분은 좀 우려가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대공수사 이 대공수사라는 이름은 좀 안 맞다고 봐요. 예. 뭐 대공이 공짜가 공산당 아니에요? 그렇죠. 뭐 북한에 공산당이 없습니다. 조선노동당이 있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공수사- 있지 일본 예, 공산당. 거기를 수사할 건 아니니까. 예. 그 대공수사라는 말 자체는 일단 시대착오적인 명칭이긴 한데 이 부분을 검찰이 갖고 가는 것보다는 경찰이 갖고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요. 예, 그리고 경찰은 조직이 크잖아요. 예. 그래서 조직이 큰 데다가 몇 개 더 얹어준다고 해서 이걸 경찰로 업무가 집중되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보고 경찰도 조직이 크기 때문에 내부에서 또 상호 견제 감시를 기대를 해볼 수는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경찰로 준다 이 방향 자체는 틀린 건 아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요. 국정원이 이제 대외정보원으로 이제 바뀌고 또 대공수사기는 경찰로 가게 되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은 대외정보 그러니까 국내 대남 공작은 이제 못하게 네.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건 뭐 계속 국정원 개혁 과제로 요구돼 왔던 거죠. 근데 국정원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간첩 못 잡는다 이러고 있던데. 국내 그 수사 부분이요. 네. 예. 그러니까 국정원이 그러니까 대북이나 아니면 해외 이쪽을 하고 북한과 관련된 국내 예를 들어 인사 사건 그런 거는 같이 조사를 할 수 있는 조사권을 네. 그러니까 정보 수집권을 갖도록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과 관련된 사람 특정해서 국내 정보를 수집할 수 근데 있는. 사실은 이제 진짜 누구를 잡고 취조하고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그거는 사실 수사권 아니겠어요? 이 수사권을 그렇죠. 빼앗겼다? 그러면 뭐 그냥 정보만 제공해주는 네. 이런 거는 이제 국정원으로서는 물론 이제 그걸 어떻게든 권력화하려고 애를 쓰긴 하겠지만은 네. 김이 많이 빠지는 바죠. 예. 근데 네. 또 국정원이 무슨 간첩을 그러면 못 잡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 아니 간첩은 둘째치고 간첩? 생사람이나 잡지 말지. 그러니까 말이야. 유우성 사건을 보면 네. 국정원이 무슨 짓을 간첩은 하는지를 뭘 잡았어요 지금까지? 네. 네. 아니 지가 지금 간첩이라고 해서 잡은 사람들 보면은 네. 대체로 다 조작됐거나 혹은 애먼 사람 다 뒤집어 씌운 네. 뭐 그게 그거지만은 근데 실제 통계가 있는데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가보안법 그 위반 피의자가 한 750명 정도가 되는데 750명이요. 네, 749명인데 이거 네. 중앙일보 보도네요. 71%는 경찰이 수사했고요. 네. 25%는 국정원이 수사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왜 간첩하면은
뭐 국가보안법 위반하면 다 국정원이 하는 걸로 착각하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수사나 이런 조사가 다 경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왜냐하면 또 경찰은 워낙 10만 대군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보도 많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많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국정원에 있는 그 일부를 더 이쪽 그 경찰 쪽으로 떼내서 붙여줘서 그걸 조금 더 심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뭐 국정원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서울시 그 공무원 그 유호성 사태 너무 끔찍했잖아요. 네. 이것이 뭐 고작 하나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고작이 아니죠. 그 사건 하나로 말해주는 게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럼요. 말도 안 되는 짓을 아니 또 국정원이 했는데. 지난 뭐 국정원은 아니지만은 중앙정보부 시절 또 안기부 시절에 뭐 그런 일이 간첩 없었습니까? 조작이 뭐 한두 번도 아니었고. 거의 일상사였어요. 일상사. 그리고 그 그러니까 그 수사하고 조사하는 거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국정원 정보기관이 수사권 조사권을 같이 갖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CIA에서 정보를 수집하면 네. 수사는 FBI 에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보통 선진국에 일반화된 것이고 예전에 김수현 평론가가 얘기했나? 그 JP도 예전에 예. 시작할 때는 시작할 때 중앙정보부 시작할 때는 임시로 이거 수사권은 갖고 있자. 나중에는 언젠간 넘긴다. 그때부터 나왔던 이게 얘기인데. 웃긴 게 국가보안법도 처음에 국가보안법 재헌의회였나요? 하여튼 그 초창기에 만들어질 때는 의원들이 이건 악법이니까 곧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든 사람들이. 만든 사람들이 위험하다. 네. 형법으로 정리되면서 이 법은 결국엔 없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중앙정보부도 JP도 이거는 네. 이게 무슨 그러면 엄청난 JP 말로 한번 네. 얘기하셔야지. 이걸 수사권을 덜어내주려고 했는데 준다 하다가 깜빡했어. 못 줘버렸어요. 이렇게 깜빡깜빡 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담네이처에 간장게장 3장 양념게장 세트를 먹으면 건망증도 떨어지고 권력의 분산도 이루어질 민주게장이에요. 민주게장. 기승전 간장게장이요. 네, 그래요. 약간 저 김종필 때도 그랬고. 이 국가보안법은 사실 시작부터 우려가 됐던 법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껏 계속 될 수 있었던 것은 뭐 국가보안법의 또 천병은 또 국정원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권력이 이용해 먹기 딱 좋았다는 얘기지. 네. 예. 그러니까 진즉의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국정원의 기능도 사실 YS 때부터 해외 쪽으로 해외 정보 파악하는 기구로 바꾸겠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거 그대로 개혁을 했더라면은 저는 사실 진짜 국정원이 지난 9년 동안 국정을 농단한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뭐 이번에 이렇게 사실상 수사권을 다 빼앗은 걸로 봐서는 없어진 거나 진배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혹한 구조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은 반대하지만 이 나쁜 놈들은 구조조정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실직의 아픔도 한번 경험해보고 그렇게 해서 지들이 탄압한 사람들이 어떤 고역을 겪었는지를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본인들이 느껴봐야죠. 상대방한테 고통을 준 만큼. 이 국정원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어처구니 없는 게 현재는 모르겠어요. 현재 그 국정원 공식 자료나 홈페이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마 노무현 정부 때 이 일이 한번 불거진 적이 있었죠. 뭐냐면 국정원 역사를 소개를 하면서 그 연원을 일제강점기 때에 신흥무관학교 신흥무관학교 국정원에 신청하고 네 그런 식으로 네 그 소개를 했다가 한번 문제가 된 기억이 나요. 어쩌자는 거죠? 이건 있어요. 국정원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처음 국정원장을 지낸 분이 이종찬 전 의원이죠. 그렇죠. 이종찬 의원이 그 이회영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 집안 사람이긴 해요. 예. 그 후손이죠. 네. 근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 건지 하여튼 되게 어처구니 없었던. 근데 노무현 정부 때도 그 얘기 듣고 어처구니 없었는데 예, 지금 사실 그 김대중 노무현 때 국정원이랑 네. 이명박 박근혜 때 국정원은 이름만 같을 뿐 예, 물론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 국정원에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겠지만 훨씬 심해졌잖아요. 예. 그게 또 생각이 나네요. 예, 하여간 참 국정원의 이번 기능 축소는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할 일이 많이 없어지면 그만큼 인력도 줄여야 되겠죠. 그래도 국정원 뭐 국가정보기관의 뭐 기밀성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김일성이요? 기밀성 뭐 그것도 있지. 잘못 들을 뻔했어요. 김일성을 유지하는 그렇게 읽어도 되겠네. 국가보안법상 그 위반. 예전에 김일성. 사실은 저기 네. 이선희의 노래 중에 인연이 있거든요. 네. 이선희의 노래 인연 듣겠습니다. 네. 예, 마치 그걸 연상케 합니다. 예, 인연. 네. 하여튼 뭐 음. 그렇듯이 그런 거기는 신비주의를 보장해줘야 한다. 그래야 그것은 국가안보에 도움이 된다. 네. 이런 논리를 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기밀주의에 완전히 그 기밀주의를 그 방패 삼아서 못된 짓을 했던 국가정보원 이번에 아주 철퇴를 맞아서 참 다행인데 검찰은 뭐 이래저래 참 씁쓸하게 됐어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여기다가 또 수사권, 기소권까지도 이제 네. 넘기게 되면서 또 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수사 대상 중에는 검사도 있단 말이죠. 검사 판사. 예. 그동안은 검사는 검사가 기소해야 재판장에서 할 수 자기네들끼리. 있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기 동료를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소할 권한이 검사한테만 있었으니 이게 과연 당연히 봐주기 수사하고 셀프 수사하면서 그러면 이제 법은 완전히 농단이 되는 거죠. 이런 일도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국회 입법이 과연 될 것인가. 자유한국당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면 다 반대를 하잖아요. 그렇죠. 마치 지금. 김용민이가 얘기하면 무조건 다 반대를 하는 우리 김수민이처럼 네. 이런 그 아주 구태의원한테도 이로 인해서 참으로 이제 뭐 정말 시대의 어떤 대의 꼭 해야 할 권력기관의 그 역할 분담 네. 또 개선 이런 것들이 또 그 말하자면은 큰 장애물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아이 그 뭐 반대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반대할 짓만 골라서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네. 그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 김수민이 반 김용민이 아니라 김용민이 반 김수민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네. 그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네,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반론권을 응. 필히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근데 저는 청와대에서 내각이 아니라 청와대가 이 문제를 발표하는 걸 보면서 그 얘기 뭐라고 하셨더만 네, 보니까 통과가 안 될 거라고 너무 티를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통과가 안 될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반대하고 국민의당 바른정당 또 미지수잖아요. 현재까지 태도를 보면 네. 그 저는 일단은 비트코인이라든가 또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제협상 없다라든가 이렇게 비판의 소지가 큰 기자회견을 왜 장관을 시키고 네, 이렇게 거대한 비전이 담겨져 있는 것은 민정수석이 발표를 하는지 이거는 이런 정부 운영은 역대 정부들이 많이들 그랬는데 네. 청와대보다 내각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명심을 했으면 좋겠고 근데 청와대에서 이렇게 직접 발표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자유한국당의 무조건적 반대 때문에 어차피 통과하기 어렵고 대신에 우리 정권은 이 검찰개혁, 권력구조개혁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거는 국민들한테 알려야겠다. 이 의지가 강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거 하려고 그걸 발표했겠지. 아니요.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서 공수처 부분 이런 부분들은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통과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저는 청와대로 후퇴했다고 봐요. 네, 후퇴해서 일단 반대해서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명히 해두겠다. 우리는 분명히 이 생각이야. 이거를 통보한 것이다. 네. 근데 어쨌든 이왕이면 정부 차원에서 각 부처 장관들이 나와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하든 뭐 그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직접 그렇게 발표하는 것이 지금 현재 부처에 대해서 마치 적폐청산의 대상인 것처럼 네,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예. 네, 그럼 각 부처에서 나와서 이게 셀프 개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때 셀프 개혁이 문제가 됐던 거는 자가 개혁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개혁의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지. 되는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방안을 발표할 때 국회를 압박하려는 목적이든 아니면 설득하려는 목적이든 정부에서 조율을 많이 해서 뭐 대통령이 직접 못 나오면 국무총리나 장관들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 게 맞지. 민정수석이란 자리는 대통령 비서로서 그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근데 민정수석이 마치 이 아젠다를 대표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처럼 보여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 국정원 기획안은 유우성 씨가 나와서 발표하고 그런
경찰 개혁안은 뭐 역으로. 백남기 농민의 그 음. 가족분들이 나와서 네. 발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이게 뭔가 국민이 발휘한 개혁의 이미지가 강할 텐데 조국 수석이 나왔던 부분은 이거는 뭐랄까 정장에 그 휘말릴 소지가 있지 않을까 염려는 좀 되더라고요. 예, 그래요. 이승원 평론가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공수처가 워낙 걸려 있는 거고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는 공수처 만드는 거를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본인들의 권한을 빼앗긴다고 느낄 테니까 본인들이 지금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어쨌든 뭐 법무부를 통해서 뭐 검찰 쪽의 의견을 들었다고 청와대는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부에서 부글부글 하겠죠. 그런데 정치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청와대가 욕심을 낸 건 사실이에요. 뭐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면 가장 좋았겠지만 공수처 이런 걸림돌도 있었고 어쨌든 청와대 입장에서는 민정수석을 조국이란 사람을 앉힌 그 이유부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는 거 그 대선 기간 내내 캠페인을 하면서 공약했던 그 내용까지 우리 의지는 확고하다. 안 되면은 저놈들 탓이야라고 만들 수 있는 구조는 그 그림은 딱 좋죠. 조국 민정수석이 나오면서 발표하는 것이 나중에 그 전개될 어떤 모든 상황에 있어서도 야당의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조국 민정수석이 가장 좋은 카드가 아니었나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잘했다 잘못했다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는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하는 게 맞긴 맞죠. 아니 근데 이제 국정원이나 여러 부처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 조직인 것이고 그래서 좀 정부 차원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국회 설득을 못 하더라도. 근데 지금 아직까지 지난 정부도 그렇고 지지난 정부도 그랬는데 청와대가 정부의 컨트롤 타워인 것처럼 인식이 국민들도 그렇고 근데 그게 나중에 가면 굉장히 부담이 돼요. 청와대가 고립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에 그런 얘기도 좀 하셨잖아. 네. 그 청와대 청원 네. 이것도 뭐 국민들이 그 염망하는 바, 희망하는 바를 청와대에서 뭔가 응답해주는 네. 이런 소통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모든 권력이 다 청와대에 집중되는 네.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또 일장일단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죠. 그게 집중이 안 되죠.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바람만 집중이 되는 건데 예. 이왕에 이제 그 국민들이 청와대 청원을 하시는 이유는 뭐 어디다 얘기를 해도 잘 안 들어주는 것 같은데 굉장히 높은 권력이 직접적으로 들어준다는 그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청와대가 모든 걸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의견을 조율해야 되고 또 국회에서 통과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청원제도는 국회라든가 또 정부 부처로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청와대에서 그 청원을 소화하기보다는 뭐 청원 포탈 같은 걸 만들든지 그래서 그 청원을 수리하고 논의하는 그 문화 자체를 육성하는 게 맞지 그냥 청와대에서 받는다 이거는 굉장히 쉬운 청원에 대해서만 뭐 해주겠다라고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보다 깊이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청와대라는 것이 이제 대통령 비서조직이라는 것, 네. 비서조직이지 그것이 정부의 사령탑이 아니라는 것을 예, 그리고 국민들한테도 너무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결국에는 뒷감당은 대통령이 해야 돼요. 예. 예. 그게 박근혜 정부가 너무 소통이라는 게 거긴 아예 대화조차가 없었으니까 박근혜 한마디에 개성공단도 폐쇄되고 뭐 이런 지경이었으니까 소통을 강화한다고 해서 이제 좋게 말하면 욕심을 좀 부린 거죠. 그래서 예, 예. 그렇게 소통하는 방식 자체는 좋았는데 어쨌든 정치적으로 청와대 그것이 그대로 화살이 되돌아가서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그게 있는 것 같고 제가 조금 전에 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공수처에 초점 맞추면서 그 검찰과 그 검경 뭐 수사권, 기소권 얘기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게 모양새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국정원까지 같이 개입된 문제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 총리실에서 주도하기도 뭐하고 뭐 관계부처 장관 공동으로 회의에서 관계부처 보통 그런 네. 사안 있으면은 관련된 부처들이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식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무튼 조국 수석이 나와서 설명하니까 재밌긴 했었는데 저게 뭐 굉장히 좀 정치적인 의도가 있고 어쨌든 청와대는 조국 수석이 나와서 그런 거 아닐까? 혹시 예를 들어 네. 좀 못생긴 분이 나와가지고 네. 발표하면은 누구요? 못생긴 분 누구요? 누군지는 뭐 지금 당장 대주세요. 김수민이가 이제 나와가지고 아니 막 정부 인사 중에서. 정부 인사 중에서 네, 청와대나 뭐. 청와대. 정부미 씨가 예를 들어서 정부미 알아? 정부미 알지? 알아. 몰라요, 우리 알고 몰라요, 있어, 정부미 몰라요. 씨. 네, 정부미 씨. 방송 언제 끝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 에피소드 길어졌다. 네. 자, 여러분 항의 전화번호는 070-4062에
7779 항의 수단은 네. 다담네이처의 간장게장 구매입니다. 그 예. 정부미로 밥을 하시더라도 예. 요 간장게장에 비벼 아이고, 먹으면 맛있습니다. 밥도둑이지. 네. 정부미 이런 거 안 가립니다. 네. 예. 070-406-7779로 오늘 방송 들으시고 불만 있으시면 연락하시고 가감없이. 김수민이 네. 입진보 김수민이 욕하고 싶다. 그럼 여기로 전화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컬러링으로 제 목소리가 나가고 있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장게장입니다. 네, 파티와 함께하는 SBS 김용민의 뉴스관장.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